요즘 뉴스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면, 정치면 보면은 녹취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분쟁 과정에서 녹취 내용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진위 여부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반 개개인 사이에서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됐는데 네.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청일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은 아마 그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통화 내용을 녹음 다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아직 굳이 꺼내본 일은 아직 없는데,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응. 저희 제작진 뒷담화를 하면 안 되겠고 이게 다 녹취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증빙 자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 더욱더 좀 저희 두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이제 언급하긴 했지만 이 녹취라는 단어가 야, 요즘 뉴스에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방송인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요,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매니저와의 녹취록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을 향한 질책 음성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유명인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도 녹음, 녹취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통화 중에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대학가에서는요, 요즘에 강의를 녹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예. 예전과는 달라진 풍경 속에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사례별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거 녹음 기능 자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한번 좀 제가 그 녹음한 것도 듣기도 하고 말인데 네. 그런데 이거 괜찮은 건가? 불법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거는 괜찮지 어떻습니까? 않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누가 녹음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누가 녹음하느냐. 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통화하는 당사자인 내가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법이고요. 합법. 예. 내가 하는 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감청,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전화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 그리고 우편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도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감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내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하더라도요. 네. 합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요. 예. 대법원 판례도 같은 흐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통화를 녹음했다거나 또 회사 상사나 거래처와의 분쟁에 대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경우 있지요. 예, 이럴 때 대법원에서 녹음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네. 또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녹음 외에 별다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고 또 사회 윤리에 비춰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증거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요즘은 그런데 또 개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통화 전체를 녹음하는 일도 흔한데요. 저희가 어디 뭐 전화를 걸면 이렇게 안내 서비스 멘트가 나오죠. 네. 지난 2008년에 한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용 전화선에 녹취 시스템을 설치하고 네. 예약 담당 직원과 고객 간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위탁회사를 감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도 이 업체가 대화의 녹음 당사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요, 운영업체 또한 제3자가 아니라 전화통화 당사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무죄라고 봤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가 지금 사고 제보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이고요. 서광주 나들목 약 200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 간에 지금 3중 사고고요. 뒤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애청자 차건호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서광주 나들목, 그러니까
용복 나들목 지나서 서광주 나들목 또 지나서 한 200m 정도 지난 지점인데 2차로에서 현재 지금 사고 수습을 하고 있고요. 1차로로 통행이 되고 있고 2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지금 가차로로 지금 약간 지금 우회를 하면서 지금 통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들 나와 있기 때문에 구간 이동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불법 행위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동은 이거는 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동차나 업무 공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예. 뭐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는다거나 또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려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녹음되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는 거죠.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벌금형이 없는 만큼 아주 무거운 처벌이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 이 배우자의 핸드폰에다가 몰래 녹음 어플을 설치하고 뭐 상간녀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불법 감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이 녹음기를 자신이 출입하는 특정 장소에다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이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녹음을 몰래 하면 그냥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진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는데요. 네. 굉장히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네.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아내가 남편의 칫솔에다가 락스를 뿌려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했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칙칙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나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무서워. 이런 진짜? 아내의 혼잣말이 녹음이 돼서 범행이 드러난 거예요. 당시 아내가 이건 불법으로 녹음한 거다 라면서 남편을 고소까지 했는데요. 예. 오히려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여서 무죄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봐준 거죠. 정당방위다. 네. 이렇게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예. 일반적인 증거 수집용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요, 녹음 파일이 아니라 이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요. 예. 녹음 파일이 어떠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거나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예. 이 녹취록이 특히 진정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원본 파일이 없거나 상대방이 그걸 부인하면 단순한 참고 자료밖에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본 그대로 있거나 그 편집된 것이 아니어야 되구나. 예.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요 몇 년 사이에 그 일부 학부모들이 말이죠.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시킨 일이 아이고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명 웹툰 작가 사례 맞아요.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교사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면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고요. 그 녹취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예.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3자의 불법적인 녹음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 6월에 이 비슷한 사건에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하려고 수업 그렇죠. 시간에 일어나는 교실에서의 일을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을 했는데요. 예.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례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유명 웹툰 작가 사례도 이런 사례를 따라서 판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또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최소한의 자기 방어가 아니냐. 예. 또 제3자에 의한 녹음이 유일한 보호수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쎄요. 이게 아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법적인 녹음이라도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 이게 좀 조언을 들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변호사님께 들려드리는 거하고 한아름 씨에게 이제 제가 들려준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예, 예. 네. 이 녹음 자체는 대화 당사자인 내가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네. 녹음된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도요. 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 이게 주변 지인들에게 이거 들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 변호사님에게 그렇죠. 뭔가를 조언을 듣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들려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럼요. 거죠. 네네. 네. 계약 체결하지 않고 들려주는 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괜찮아요. 네. 자, 오늘은 녹음과 녹취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살펴봤는데 녹음이 일상화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맞아요. 된 것 같아서 네.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법률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